오늘은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히 상황을 이해하시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한글의 표현 때문에 조건이란 말을 숨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건부 확률인 걸 더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문제의 상황을 인지하기가 더 쉽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건부 확률을 보면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할 때 A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P의 비조건부 A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먼저 조건부 확률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출발이 아마 이건 것 같습니다. 이 표현과 이것을 혼동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왼쪽은 A가 이미 일어났고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고, 이쪽은 A도 일어나야 하고 B도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죠? 이게 더 어려운 일이죠. 얘는 A가 먼저 일어난 상황이고요. 여기는 A도 일어나야 하고 B도 일어나야 하는 거. 그래서 두 상황을 좀 정확히 구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여기서 보면 이 확률을 구할 때는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로 구하게 됩니다. 물론 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원래 이 확률의 표현이 나올 때 보면 분모의 그 표본 공간에 근원 사건의 개수로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원소의 개수로 고쳐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위에를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로, 아래는 A의 원소의 개수로 표현을 해서 아래가 더 편리하다면 아래 방법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분모에 들어가는 부분은 양수해야겠죠. 자,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 눈의 수가 소수일 확률을 한번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을,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일단 홀수가 나온 거죠. 저는 사건을 지금 영어로 표현하지 않고 한글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글로 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홀수가 나온 겁니다. 그때 소수가 나올. 자, 우리 학생들 그 확률 문제나 경우의 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릴 때 배웠던 수학 용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특히 소수는 우리가 자연수를 분류할 때 배웠었던 단어죠. 자연수를 분류할 때는 1과 소수와 합성수였고요. 그 기준은 약수의 개수였습니다. 그래서 소수면 약수가 2개인 경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률을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가 확률로 쓴다고 생각하면 홀수가 나올 확률, 주사위는 2분의 1이겠죠. 근데 이 위에는 소수가 나올 확률이 아니고요. 소수이면서 홀수. 자, 소수이면서 홀수. 자, 우리가 홀수가 135죠. 135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소수란 거는 3과 5가 되겠죠.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6개 중에 2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3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원수의 개수로 한번 얘를 표현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홀수인 집합의 원수의 개수에다가, 그죠? 교집합이니까 소수면서 홀수가 되는 원수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요. 자, 홀수는 135니까 3가지가 되겠고요. 자, 소수면서 홀수인 거는 2가지가 되죠. 2가지. 이렇게 해서 표현해 주시면 조금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간단한 우리가 조건부의 상황만, 조건부 확률의 상황을 봤는데요. 자, 우리가 나중에 그 조건부 확률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면 곱셈 정리와 섞어가지고 좀 더 복잡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를 위해서 일단 조건부 확률에서 집합적인 표현 또 6건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A가 있고요. 자, B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은 원래 알다시피 어떻게 고쳐지는 식이냐면 E가 일어났을 때 자, A도 일어나고 E도 일어나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자는 변함이 없죠. 그죠? 자, A 교집합 E가 어느 부분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A 교집합. 자, 그런데 밑에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자, A 교집합 E는 이 부분이 맞고요. 자, 이 부분. 자, E가 일어날 확률을 둘로 나눠 놓은 겁니다. 자, E는 어떤 경우냐면 A의 여집합과 이 부분은 A 여집합과 E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쪽 부분은 이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 당연히 이 전체를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E가 일어났는데 E가 일어나고 A도 일어난 경우가 있을 거고요. E는 일어났지만 A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서 A도 일어나고 E도 일어난 그 경우가 우리가 말하는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생각을 할 때 분모를 그냥 하나로 E가 일어날 확률처럼 통으로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는 거죠. 자, E가 일어나긴 했는데 A가 일어나고 E가 일어난 경우와 A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않고 E가 일어난 경우 중에서 A와 E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찾아주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곱셈 정리를 통해서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거고요. 그러나 먼저 여기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집합의 표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분모에 있는 부분을 좀 더 잘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기회가 될 때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나 모든 확률 문제를 풀 때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하시는 것은 많이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용한 방법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